애플은 매년 혁신을 외치며 신제품을 출시해왔고 그 대표주자 중 하나는 바로 애플워치였습니다. 손목 위의 작은 컴퓨터는 이제 단순한 시계를 넘어서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기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차고 있는 이 애플워치가 사실은 다른 회사의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에 휘말려 미국 정부 기관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충격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2018년 애플은 애플워치 시리즈 4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심전도 측정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손가락을 디지털 크라운에 대고 몇 초간 기다리면 자신의 심전도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었고, 이 결과는 PDF로 저장되어 병원에 제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술처럼 보였지만 실리콘밸리의 작은 스타트업 알라이브코어는 그 기능을 보는 순간 자신들의 기술이 무단으로 도용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알라이브코어는 카르디아 모바일이라는 제품을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장에 출시해온 기업입니다. 이 제품은 휴대폰과 연동되어 심전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며 의사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애플과의 협업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고 기술을 설명했던 경험도 있었죠. 하지만 협업은 무산되었고 이후 애플은 유사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구현해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알라이브코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정식으로 애플을 제소합니다. ITC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알라이브코어는 애플워치의 ECG 기능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청했고, 2022년 ITC는 이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예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애플워치는 미국 내에서 수입 금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애플은 즉각 반격에 나섭니다. 첫째, 애플워치 일부 모델에서 해당 기능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둘째, 미국 특허청의 알라이브코어의 특허 자체를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IPR 인터 파르테스 리뷰라고 부르며 이미 등록된 특허가 기존 기술과 중복되었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애플은 이중 전략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 했지만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알라이브코어는 오히려 이 사태를 통해 스타트업의 생존과 특허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애플이 자사의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며 기능 침해를 넘어서 플랫폼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타트업이 기술은 만들었지만 플랫폼 권한을 쥔 거대 기업은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업계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조차도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특허 앞에 법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벤처 투자자들은 알라이브코어의 사례를 통해 기술 개발뿐 아니라 특허 확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특허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지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분쟁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술 특허가 단순한 기계적인 요소를 넘어 사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데이터 처리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전도 데이터는 단순히 측정값을 넘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같은 위급 상황을 조기에 경고할 수 있는 생명 구조 정보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술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공공보건 차원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법조계 또한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ITC의 판단과 대통령의 거부권 사이에서 형성된 긴장관계가 헌법상 권력 분립과 무역 정책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논점을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이 애플을 보호한 것이냐, 아니면 국가 경쟁력을 고려한 것이냐는 논쟁이 언론과 법학자들 사이에서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애플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주고 산 제품의 기능이 법적 다툼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은 신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IT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단순한 사양뿐 아니라 관련 특허와 법적 안정성까지 고려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알라이브 코어는 이 사건을 통해 작은 기술도 큰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고, 이후 다른 스타트업들도 적극적으로 특허 침해 대응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때 무시되던 작은 목소리가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였고, 결국 기술과 법, 시장과 권력의 경계를 다시 그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닌 기술 독점과 생태계 지배력의 전쟁으로 정의합니다. 알라이브 코어의 앱이 앱스토어에서 사라진 것을 두고 많은 이들은 플랫폼 독점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한 기업이 하드웨어, 운영체제, 앱스토어까지 통제하게 될 경우 경쟁사들은 기술력이 있어도 시장 접근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의 진보를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산업의 혁신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애플의 전략은 특허 침해 의혹을 받은 기능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제품 자체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선택은 애플 입장에서 임시방편이었지만 소비자에게는 기능 제한이라는 불만을 안겼고 기술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제품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가 일부 흔들렸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알라이브 코어는 이후 여러 나라에서 자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출원을 강화하며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소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했지만 알라이브 코어와의 분쟁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스타트업들이 기술만 개발해서는 부족하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지 두 회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시장을 지배하는 길임을 이 사건이 보여준 것입니다.